만약에 이제 일어나지 않은 거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작전이 성공을 해서 대만을 뭐 점령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어떤 뭐 전면전 양상까지도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임팩트가 있을 것이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 분석한 보고서는 전 100% 동의는 못 하겠던데 GDP의 이제 총 생산 감소분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3.3% 감소할 것이다. 뭐 전쟁 당사국인 대만 같은 경우에 40%뭐 이해돼요. 대만이야 직접 당사자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한국 GDP가 23.3% 감소할 거다. 중국은 16.7% 감소할 거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쟁이 남으로써 여러 공급망이 꼬이게 되고 뭐 당연히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위축이 되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파장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입을 만큼 그 구도는 사실 저는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겠어요. 동의를 못 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그만큼 경제적 임팩트는 크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이 전쟁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임팩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좀 했는데 일단은 이 대만 침공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계속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뭐 사실 그 전에 뭐 이게 뭐 2022년도부터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2022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취임할 때쯤 또 한번 침공을 할 것이다. 뭐 그것도 그때도 뭐 러시아에 있는 인권운동가가 이야기해서 대만 15에 나와서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지금 뭐 나오는 게 이제 2027년도 인민해방군이 이제 100년이 되는 해, 뭐 이렇게 뭐 35년도, 49년도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일단 전 개인적으로 일단 가능성 낮게 봅니다. 낮게 보는 게 일단 이 침공 시나리오를 왜냐하면 이게 근데 매우 지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게 전쟁에 하는 발화점이 한 4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쭉 지도를 따라서 가보면 미국에 제가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학자들이 야, 이 동아시아를 놓고 이 미국의 대국과 중국의 대국이 다 이 큰 나라가 다 같이 앉으려고 한다는 그래서 러브 쇼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좁은데 남녀 같이 앉는 게 러브 쇼파잖아요. 네. 이 둘이 다 같이 앉으려고 하니 터진다고 결국은 싸운다고. 그럼 그게 어디냐면 이럴 때 북한, 그 다음에 우리가 쌩까꾸,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어디?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중국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이 그려주는 게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대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마다 다 스토리는 있긴 합니다. 그 대만에 나오는데 이 대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이제 시나리오도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이제 중국이 할 것이냐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의 뭐 우리가 말하는 워게임도 많이 하고 가상 시나리오도 많거든요. 근데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내에서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 미국 내에서 사실 이것을 좀 더 부각시켜 가지고 중국한테 미리 좀 의미를 던지는 게 있죠. 야, 너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느낌의 사정 경고 차원에서 일부러 올린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면도 있죠. 예. 이게 가장 크게 우리가 하도가 된 게 이게 우리가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미 상원의회 군사위원회에서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2026년 앞으로 6년 안에 이런 말이 하니까 가장 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되면서 이게 막 했는데 지금도 이제 시나리오가 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일단 낮게 보는 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이게 덕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미중 간의 군사 충돌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게 지금 미국과 그다음에 영국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좀 관점을 보냐면 지금 군사비, 국방비를 비교를 하는데 사실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국방비가 미국과 중국이 1, 2등인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4, 5 차이 나는데 사실 미국과 영국은 어떤 측면에서 보고 있냐면 중국 국방비 대외적으로 알려진 거에서는 한정이다. 블랙머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국방비가 글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전부 다 뭐 AI,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R&D,
그러니까 산업에 들어가는 모든 첨단 산업 비용이 전부 다 흘러서 다 국방비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국방비 한 5배에서 4~5배 차이가 실제적으로 한 70%까지 미국에 갈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함부로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아마 그런 저 전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좀 이게 또 재밌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일단 질문하셨던 경제적인 이야기를 좀 제가 해볼까요? 네. 그 질문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적인 거를 얘기한다면 사실 대만 같은 경우는 TSMC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는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이제 소위 빅테크 업체들한테 핵심 고사양 칩을 다 공급해 주는 게 이 TSMC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만이 만약에 혹시라도 중국에 점령 당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TSMC 공장 아예 파괴해 버리자. 미사일로 그냥 쏴서 우리가 결국에는 중국에 넘어가게 될 거를 우려한다면 아니 그냥 TSMC 생산 라인을 파괴해 버리는 게 최적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거는 그만큼 TSMC의 지금의 중요한 포지션을 인정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최근 2년 사이에 이 대만의 수출에 거의 뭐 아시겠지만 거의 40% 이상이 이 TSMC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가 TSMC 있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중간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지금 라이칭도와 TSMC 입장에서는 속내가 좀 복잡할 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TSMC는 계속 탈대만화를 하려고 할 겁니다. 더 불안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형국은. 그러니까 지금 TSMC가 미국, 그다음에 일본, 대만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대만 내에 있는 TSMC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인가 더 많이 외부로 확장하려고 하고 여기는 비중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그럼 민진당은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TSMC는 지금 부분에서 이제 매우 상황이 뭐 좀 그래서 탈대만화는 저는 조금씩 표시 안 나게 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미국이 이제 이겼을 때 그것을 뭐 폭파해 버린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은 낮게 보는데 이제 그런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다 보니 TSMC는 탈대만화가 더 앞으로도 더 저는 가속화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아까 이제 한국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이야기 좀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좀 더 할까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는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만이 어떤 그 침공 내지는 이제 해상 봉쇄 같은 방식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이제 마비를 시키는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된다면 소위 얘기해서 TSMC에 찍어내는 칩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봉쇄가 되죠.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세웠던 이 동맹국들과 세웠던 이 반도체 공급망 자체가 이제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생각은 결국 장기적으로 뭐냐? 결국 대만이라는 리스크를 TSMC가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최악의 경우 TSMC를 대체할 다른 공급망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일부 한 30%를 삼성전자가 해주길 바라는 거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인텔이라든지 이제 자국 기업이 이제 해주길 바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인텔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그 위탁 생산에 대한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지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꼭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라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보면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얘기 드리긴 정말 죄송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TSMC가 흔들린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을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공급망이라는 거를 우리한테 비중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오히려 일정 부분은 수혜를 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단기적인 호재. 장기적으로 호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대만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시나리오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반도체 칩이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쓰는 모든 핵심적인 자재 제품에 다 반도체 칩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의 그 위탁 생산의 40%를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TSMC가 이렇게 중국에 넘어간다는 거는 미국으로서는 아마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에 지금 끌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계속 지금 뭐 우리가 많은 팹4를 통해서 뭐 동맹도 하지만 계속 지금 공장을 자꾸 이전시키고 이제 애리조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애리조나도 공장을 가봤거든요. 사이트도 가보고 근데 이런 걸 계속 가속화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점점 이 대만 안에 있는 TSMC는 좀 불안하다는 게 미국의 생각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SMC 스스로도
이 지역이 하얗고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탈대만화를 자꾸 약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좀 고민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럼 중국 쪽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혹시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만 이야기 때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시나리오도 가능하냐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D라는 시나리오도 가능한 겁니다. 미중 간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야 너가 그렇게 핵심 얘기라면 그러면 이제 이건 또 11월 대선과도 맞물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에 우리가 했을 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럼 D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야 타이완을 그러면 누가 가져간다라면 우리한테 뭘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시나리오 돌고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여질 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TSMC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이제 그래 어느 시선 그게 중장기로 봤을 때 결국은 중국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화약고가의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미국과 중국은 딜을 했을 때 타이완을 넘긴다 했을 때 뭐 넘긴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예. 네. 묵인한다고 했을 때 그건 중국이 뭘 해줄 것이냐.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이런 플랜 B, 플랜 C까지도 지금 사실 국제적으로는 돌고 있는 것도 하나의 팩트다. 시나리오를 그리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저도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게 중국의 대만 침공이 사실상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경쟁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양상에서 보면 두 국가의 분쟁이 아니라 이 진영 대결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저희가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북한이 지금 뭐 북한 내무상이 저 푸틴 대통령 만나죠. 그렇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럼 이제 크게 보면 북중러 이 축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일 삼각축을 중심으로 해서 공고한 어떤 뭐 군사적 뭐 협력 체계가 만들어진 거고 더 크게 본다면 이제 서방 쪽과도 더 이제 큰 연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양측의 대리전 양상은 확전이 된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간다면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이제 미군 자산들 주한미군이 일부 병력 더하기 이제 무기 체계가 이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 떠난다. 뭐 이렇게 된다면 북한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그 뒤에서 러시아의 지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전된 시나리오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웃어 넘길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할 때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지금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도 같은 경우도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무조건 하는 침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침공을 당하면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렇게 말한 이게 강력한 배경에는 지금 이런 국제 정서가 다 맞물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타고 자기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런 분위기를 자꾸 이제 긴장을 고조함으로써 존재감도 더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계속한 메시지는 지금 한국을 배제하고 지금 대화의 상대가 지금 미국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중동 정세 여러 가지, 그다음에 올해가 지금 선거가 워낙 많으면서 하나의 정말 정치가 아니 경제를 바꾼, 이거 우리가 폴리노믹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지금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해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팀에서 지금 이런 게 자꾸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한미일 북중로의 구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고착화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첫 번째 이슈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했네요. 피디님 혹시 궁금한 거 아니요, 저는 이제 들었던 궁금증 같은 거 있었을까요? 궁금증 같은 거라기보다는 뭔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있긴 있었는데,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대만에게 있어서 조금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건 알겠어요. 겉으로는 바이든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그러고 그 와중에 대만에 사람을 보내기도 보내서, 하고 투 트랙인데, 그럼 우리나라도 과연 미국이 하는 대로 투 트랙으로 해야 될지 그게 저는 궁금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지금 교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 경제적인 영향에 있어서 조금 차지하는 바가 좀 크잖아요. 근데 미국처럼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다 보면은 조금 우리나라 경제에 더 안 좋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럼 투트랙 안 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여쭤보려고. 아니 미국이 지금 하는 그대로만 보시면 돼요. 바이든은 딱 한마디 하잖아. 그 한마디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우리는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까지만 하는 게 중국은 딱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뭐 그 이외에 뭐 우리가 민주 가치 부분은 그건 관계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기본 원칙의 내정 간섭에 대한 그 대만 독립에 대해서 만약에 좀 결이 다르다. 뭐 그게 좀 우리가 예전에 했던 뭐 말처럼 뭐 힘에 의한 변경을 반대. 이래 하면 또 이제 우리가 휘몰아치는 거죠. 우리가 또 네. 여러 가지 이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을 지켜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예, 여기서 우리가 왜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아니 미국도 안 하는 주인공을 왜 우리가 주인공이 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나서서 네. 앞에서 욕바지를 할 할 이유는 바에야. 없는 거죠. 미국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왜 하냐고요. 그죠? 딱 그 말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지지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이제 네. 이런 식의 이제 뭐 좋은 말로 하면 균형 외교. 아니 그러니까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딱 그러면 바이든이 총리도 일단은 재선까지 가야 되잖아. 지금 끌고 가야 돼. 지금은 중국과의 이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 네.